이때 좀 웃기고 시작. 한번 웃고. 예. 네, 아직은 아니고요. 아, 네, 액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레코즈의 고우석입니다. 저는 이비나 영화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비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네네. 일단 비나님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지금 인천영상위원회에서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로 주로 활동하고 또 영화 상영의 기획 및 진행을 하고 있는 영화 큐레이터 이비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네. 사실 처음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기존에는 제가 아는 지인 혹은 제가 컨택을 해서 이제 인터뷰 일을 모으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비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연락 주셨는지 좀 아, 궁금해요. 제가 네. 네, 처음이었군요. 아, 처음이셨습니다. 저는 네. 당연히 엄청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줄 알고, 저를 안 받아주실 줄 알고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막 아, DM을 그래요? 보냈거든요. 아,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스레드에서 네. 영화 큐레이터라는 일에 대해 좀 알려볼까 하고 활동을 하던 시기에 네. 제 알고리즘에 포우 레코즈가 떴었어요. 음, 그래서 영화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네.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소개글이 올라와서 되게 괜찮겠다 하고 일단은 제가 답글을 음. 먼저 달았었거든요. 응원한다, 뭐 멋지다 이런 느낌으로 네, 기억이 답글을 납니다. 음. 달았는데 제가 이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도 받아주실까 아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5시간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 음. 저녁에 집에 가면서 네. 왠지 연락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음. DM으로 되게 장문으로 제안 문의를 네, 꽤나 드렸었거든요. 아, 장문이었던 것 네네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어. 그래서 한번 꼭 또 영화인들을 음. 인터뷰 하신다고 하니까 네. 궁금해서 꼭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영화인 인터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뷰 그리고 그전에 매거진 같은 걸 좀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네. 한 1-2년 전부터 좀 계획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이 하시는 최두용 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뭐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터뷰 채널을 운영해 보자가 음, 됐었고, 그리고 이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는 것 중에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배워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약간 공동체를 형성하자 이런 음, 생각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은 듭니다. 저 자기 반성을 좀 하자면. 아, 네. 네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 영상 몇 개 보면 아, 그래요? 되게 잘 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나님하고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는 것도 네네네네. 사실은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미난 경험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맞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비나님이 잠깐 짧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좀 더 길게 비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방식으로 뭐 큐레이터가 되셨고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중학교 때 갑자기 영화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대부분 네. 약간 그런 충격을 가져다 준 영화들이 몇 개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영화가 자비에 돌란 감독님의 I Killed My Mother랑 구교환 감독님의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그 두 가지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원래는 그냥 영화관에서 뭐 가족들하고 영화를 보고 그 정도로 의미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화도 있다니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영화에 집착하면서 엄청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신선한 영화를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음. 컸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위로를 얻어서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되게 이런 좋은 영화들을 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중학교 때 막 엄마 아빠 소파에 모셔놓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리스트를 막 스트리밍해서 상영해 드리기도 하고 음. 친구들한테 맨날 귀에 딱지 않게
그 자비의 돌란 감독님 영화 한번 봐봐. 막 구교환 배우님 한번 봐봐. 이렇게 영업을 하기도 하고 나름 저는 아이돌 덕질보단 그런 영화 덕질을 좀 많이 했었던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들 친구들이랑 보고 싶은데 그 영화들이 극장에서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친구들이랑 보려고 하면 극장에서 더 이상 상영을 안 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음. 배급의 문제나 약간 스크린 독과점 이런 문제까지 네. 파고들게 네. 되더라고요. 말씀 계속 하셔도 네네.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 이제 그런 걸 살려서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전공에 입학을 음, 하게 됐고 배급사를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어요. 지금은 배급사에 대한 꿈을 잠깐 접고 있긴 하지만 요런 생각들을 가지고 음, 영화 큐레이터라는 활동까지 와 닿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음. 생각으로 또 상영회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하다 보니까. 네. 아, 저는 I Killed My Mother가 나와서 저도 네. 되게 좋아하는 아 영화고 진짜요? 네. 자비의 논란이 한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네네네. 세계에서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유명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진짜요? 사람들한테 보라고 네. 하고 와. 그랬었습니다. 네. 또 네. 되게 반갑네요. 네. 보통 마미, 로렌스 애니웨이 이런 영화들 많이 네.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또 네. 아킬마의 동지를 만나다니 그쵸. 약간 행복합니다. 로렌스 애니에이를 보고 하나하나 네네네. 거슬러서 가다가 I Killed My Mother도 다시 본 것 같고 네. 구교환 배우님의 당연히 독립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왜 네네네. 영화 감독은 DVD를 주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나 재밌게 봤었고 네네. 뭔가 동지애도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너무 재밌어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럼 너무 갑자기 훅 끊었나요, 제가? 아니, 더 하실 아니, 말씀이 아니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아, 그 비나님이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라는 어떤 직업 혹은 일들도 네. 해오고 계시고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도 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네.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고, 본업은 앱이랑 웹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다니면서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업이자 취미로 영화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회사 취업 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영화 큐레이터 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더 먼저 하는 활동이지만 부업이 되어버려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또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음, 오히려 영화에 너무 빠지게 되면 저는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어, 영화 좋아하는 일을 일로 삼으면 조금 그것까지 미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사람들마다 다 음, 다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저도 그래서 영화를 싫어하게 될까 봐. 그랬는데 지금처럼 직장을 벗어나서 음, 이제 취미이자 또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부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다 보니 더 영화 큐레이터라는 일이 제 인생에선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영화 큐레이터. 근데 얼핏 듣기엔 영화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네네. 저도 약간 막연하게만 떠올라서 영화 네네네. 큐레이터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혹은 일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네. 아직 우리나라 국내에서 물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화 큐레이터라는 어떤 정확한 직업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좀 덜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큐레이터는 전시나 이런 학예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런 학예 분야의 큐레이터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또 작품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또 큐레이션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선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영화 큐레이터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해보면 영화 큐레이터는 영화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주제를 카테고라이징해서 관객분들에게 뭔가 상영을 하고 내보이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저는 주로 영화 큐레이터로서 상영회를 기획을 하고 또 가끔은 도슨트랑 원래 큐레이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좀 도슨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음, 해설처럼 영화 해설을 하기도 하고 음. 관객과의 대화 이런 GV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밌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함께 네네네. 해오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영화라고 하면은 영화를 제작하고 저희가 네. 뭐
보여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영화 전반에 있는 어떤 스텝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네. 영화를 이렇게 혹은 아카이빙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제를 연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네. 관객에게 맞닿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음, 네. 하긴 그렇게 이렇게 연관 지점 연결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은 저희가 영화를 아무리 찍어도 맞닿을 수가 없잖아요. 비나님 네네네. 말처럼 네. 되게 좋고 재미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너무 좀 딱딱한 것 아 같아요. 네네. 지금은 아 너무 제가 너무 서로가 사전에 좀 아니요. 저도 찾아왔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 비나님의 말이 그런 게 네네네. 아니라 네네. 저의 어떤 그 텐션감과 비나님의 텐션감과 오늘 네. 여기 공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비의 돈란과 구교환 배우님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자비의 돈란 배우님, 연출님과는 접점이 있으실까요? 그러고 보니 제가 네. 두 분 다 배우 겸 근데 감독이시네요. 그렇네요.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네. 제가 두 분과 되게 재밌고 그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요. 그 자비의 돈란 네. 님과 있습니다. 그 한 명씩 들어볼까요? 너무 네. 재밌네요. 네네. 네. 저만 재밌을 수도 있긴 한데 자비의 돌란 감독님은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열렬하게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트위터 활동을 돌란 감독님이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가끔 트위터에서 음. 팬들에게 답장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답장을 받고 싶어서 매일매일 감독님한테 영화 정말 좋아요. 영화 정말 사랑해요. 감독님 정말 최고예요." 막 이런 트윗을 맨날 보냈어요. 근데 감독님이 답장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한가? 그래서 막 한글로도 보내보고 영어로도 보내보고 파파고 번역기 돌려서 프랑스어로도 어 보내봤는데 프랑스 출신이시죠? 아닌가? 아 자비의 그 돈란 님. 퀘벡 퀘벡이 출신이신데 그러면 좀 프랑스어를 쓰고 예. 계세요. 네네. 절대 답장을 안 해 주셔서 '외국인 인종차별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속으로 편견을 아. 가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미술 시간에 로렌스 애니웨이 장면을 네. 정말 초등학생처럼 그리긴 했는데 그려서 감독님한테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 작품 제가 그린 그림이랑 같이 보낸 거예요. 어. 그랬는데 감독님이 그 답장을 주신 거예요.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우와. 보내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 트윗은 지금 제가 그 계정을 탈퇴하는 바람에 없어졌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렸지만 하여튼 음. 고런 또 일화가 있어서 그때 전 정말 중학교 3 학년이었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죽어도 여한이 했었어요. 없으면은 네. 했었어요. 그때 제 전부는 자비에 돌아간 감독님이었기 아. 때문에 또 그렇게 폭풍 같은 시기가 지나가고 돌란 감독님한테 트윗을 한번 받으니까 네. 약간 소원을 성취해서 더 이상 또 감독님한테 트윗을 보내진 않게 되더라고요. 한 번 내가 원하는 아 걸 네. 받았으니 더 이상 트윗을 보내지 또 너무 않는다. 괴롭히는 것 같아 아. 가지고 좀 자제를 했습니다. 음. 두 번째로 제 타겟이 된 게 구교환 감독님이었는데 네. 구경 감독님은 조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구교한 배우님이 이제 배우 자격으로 오셔서 자원봉사자분들이랑 사진을 찍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감사히 여기고 근데 그때는 어떤 대화를 해볼 수 있었던 건 아니라 사진만 찍고 이렇게 유유히 사라져야 했는데 음. 그 이후에 제가 좋은 기회로 감독님 구교환 감독님, 배우님, 후배분 찬스로 어떤 매기 시사회를 다녀왔었어요. 네. 그때 후배님이니까 음. 제가 정말 팬이라는 걸 알고 구교환 감독님하고 잠깐 한 1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교환 배우님 너무 제가 팬이에요 음. 했는데 배우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근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제 머릿속에 '그때 자원봉사 사진 찍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는 건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니요. 처음 봬요." 하고 구교환 어. 배우님을 당황시켰지만 하여튼 고렇게 대화도 해 보고 손수건에 사인도 받고 아직도 저희 집 그 갑오로 보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교환 배우님의 손수건 사인이 갑으로 혹시 네네네. 액자에 걸려 있나요? 액자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제 서랍에 그럼 아무도 비밀 서랍이에요. 아 네네. 잘 네네. 보관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네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의 또 그런 반응 음. 관객분들 전 또 어떤 관객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렇게 이어주셨던
또 이 관객분들을 반가워해 주셨던 반응들이 있어서 음. 저도 여기까지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계기들이 있으면은 제가 똑같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네네네. 같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힘도 받고 네네. 그러는 것 네. 같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아 혹시 다음 타겟은 누군가요? 아까 타겟이라고 표현을 아, 하셔서. 비밀이에요. 아시면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 감독님이 네네네네. 누굴까요? 나중에 공개하도록 아 그럼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아, 타겟을 네네. 선택하시고 네 네네. 공개 한번 해 주세요. 네네네. 큐레이터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뭐 큐레이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해 주셨고 네 큐레이터 하는 그런 직접적 경험들이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큐레이션도 하고 일의 진행 과정들 이런 게 음.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네. 네네. 일단은 제 일은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인천영상위원회 별별 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제 그곳에서는 제가 기획은 하지 않고 기획단 분들이 영화 상영회 기획을 해 주시면 제가 상영회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또 왜 이 영화가 선정되었는지 그 의미를 좀 부여하는 일을 하고 또 가끔 도서관에서는 영화 해설을 하기도 해요. 좀 더 요거는 도슨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전에 코로나일 때는 온라인 상영도 했었어서 네. 그럴 때 특별 이벤트 같은 상영회를 할 때는 큐레이터들도 가끔 상영회 기획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런 영상위원회 같은 곳에서 기획을 할 때는 영상위원회 타이틀을 가지고 음. 이제 배급사에게 좀 컨택을 시도를 해서 이 영화를 제가 영상위원회와 함께하는 상영회에서 상영을 하고 싶다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일들인데 요거는 제가 가끔 뭐 블로그에 큐레이터 활동이라든지 올리고 아니면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외부 배급사나 아니면 학생 상영회 같은 곳에서도 네. 종종 연락을 주시면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는 가끔 집 앞 맥주집 같은 곳에서 영화 모임 같은 거를 네. 직접 기획을 해서 아. 상영 모임 열고 또 제가 영화 해설하는 진행 프로그램까지 하고는 했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네네. 하셨었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좀 영화 그 큐레이터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될까요? 아 그러면 그것도 살짝 말해 아, 주시고요. 근데 네네네. 앞에 이야기도 너무 아, 재밌어서 네네네. 보통 상영회 기획을 네. 하게 되면 제가 기획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 주제에 맞는 영화들이 어떤 것인가 좀 물색을 음. 하죠. 아니면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좀 골라오는 편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상영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음. 관객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이런 아젠다를 정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영화 상영회나 모임을 열죠. 네. 근데 이게 또 조금 다른 경우도 있겠네요. 영화 상영회 같은 경우에 관객분들과 영화를 같이 봐야 하는 경우면 음. 배급사와 컨택이 필수고요. 네. 그래서 적정량의 이제 협의를 봐서 저희 뭐 상영료가 있는 상영회면 또 그런 정도의 배급사와 좀 아. 페이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고 만약에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영화 상영회나 모임인 경우에는 따로 배급사와 컨택은 안 하고 주제들만 좀 더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요런 사전 준비 과정이 끝나면 영화 상영회를 진행을 하고 음. 네, 좀 GV 같은 거 진행을 하고 그런 편이죠. 사전 준비가 오히려 가장 아. 많이 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를 했고요. 너무나 잘 네, 설명을 해 네네네네. 주셔서. 근데 만약에 네,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화 큐레이션을 하고 영화제를 열고 싶어. 이렇게 네, 하면은 사실 네네. 이게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한 개인의 취향만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이 주제, 이 시기적으로 이런 주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민들 혹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내 취향은 이거야. 이런 영화를 음, 봐 음, 와. 음, 지금 누군가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 음, 난 이 시기에선 이런 게 필요해. 하고 큐레이션을 하는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게 과정이 궁금해. 여러 음, 명이서 합해서 하는 건지 네네네. 혹은 개인의 취향이 음, 반영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네. 아마 영화 상영을 여는 주최
기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 뭐 아무래도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시민을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예전에 저도 인천 구청 미추홀 구청 쪽에서 같이 영화 행사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무래도 미추홀구의 뭐 청년들을 좀 위로하는 주제를 많이 선정을 음. 했어서 청년에 대한 영화로 상영회를 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니즈를 반영을 하고 어떤 관객들에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던질 수 있는 부분을 음.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넷플연과 같은 모임 플랫폼에서도 모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개인적인 취향도 아. 많이 담곤 했었어요. 왜냐하면 맥주집이나 혹은 그런 넷플연가에서 할 때는 일단 모집이 되어야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음음음. 제 일단 취향대로 한번 이거를 공감하는 분들이 올까 말까 좀 실험하는 느낌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꽤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다행히 제 취향과 안목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니구나 아 그럼 생각을 여기서 했었어요. 그 네네. 비나님의 취향이 먼저 궁금해서 넷플 저는 연가에서 어떤 걸 네네네. 해 오셨는지. 저는 매번 조금 취향이나 관심사가 달라지긴 하지만 또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나 좀 장르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는 감정이 있는 영화들? 음. 제가 또 중학교 때 충격으로 그 영화들이 물론 충격적인 장르 영화는 아니었지만 어떤 신선한 충격을 얻는 게 굉장히 또 영화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감정들을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넷플 연가에서는 공포 모임을 열었었고요. 음. 근데 호러 영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공포의 감정들? 예를 들면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공포의 감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돈룩업이란 영화를 가지고 또 영화 모임을 열었었고 혹은 뭐 조금 비틀어진 어떤 처녀 귀신까진 아니지만 약간 그런 귀신이 나오는 영화로도 그런 공포 감정을 설명을 했었고 또 이런 공포 모임으로 영화 모임을 열었는가 하면 네. 그 이후에는 거짓말에 대해 제가 되게 꽂혀 있을 때였어서 거짓말을 하는 영화들을 뽑아서 영화 음. 모임을 열었었어요. 뭐 영화 리플리라던가 이런 거 아 너무 아시죠? 좋죠. 네네. 그런 아. 영화 상영하면서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에 음. 대한 원리를 또 탐구하는 동시에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거짓말하는 게임들을 같이 했었어요. 마피아 게임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아 거짓말하는 게임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세 가지의 자기소개를 하는 게임, 두 가지의 진실, 한 가지의 거짓말 요렇게 섞어서 세 가지로 자기소개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게임들을 섞어서 음. 진행을 하고 좀 그래서 영화를 보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혹은 공포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네.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리고 음. 내가 왜 공포를 느끼는가.'를 관객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을 좀 그 만들었었던 것 되게 같아요. 재밌어요. 영화를 어떤 주제로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네. 이것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니까 놀이를 하고 네네네네. 네. 되게 재미난 기획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앞에 저는 공포 같은 거는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네네네. 장르고 그리고 네. 저도 항상 이야기를 쓸 땐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스릴러를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뒤에 인제 리플리나 이런 영화들은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저랑 영화 어. 취향이 좀 맞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이다음에 네. 본인이 그렇게 넷플 연가나 혹은 자기만의 영화제를 연다면은 네네. 어떤 주제로 어떤 영화를 묻고 싶은지 이런 것도 좀 음.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는 저는 맞춤형 영화제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맞춤형이요? 앞에서도 잠깐 우성님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뭐 영화제나 제가 영화 모임을 열 때 어떤 타겟이 있지 않느냐. 음. 그러면 그 꼭 한 사람만을 위한 영화제는 보통 잘 없으니까 여러 명을 어쨌든 그룹을 묶어서 진행을 하는 영화 상영회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런 말씀을 또 들으니까 '한 사람만을 위한 영화제는 어떨까?' 또 오. 싶더라고요. 요즘엔 맞춤형 같은 게 또 다른 산업에서 또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큐레이션을 보통 할 때도 이 영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 영화를
선물처럼 좀 가져다 주고 싶어요. 아, 네네.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한 영화제나 영화 상영을 연다면 그것 또한 좀 더 이렇게 깊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 그분의 뭐 사주팔자, 아, MBT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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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성님이 하시는 네. 것처럼 인터뷰를 좀 해서 아, 아, 아. 그분에게 필요한 영화, 지금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뭐 이럴 땐 이런 영화가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 좀 큐레이션을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 영화 있어요. 테라피 같은 느낌이네요. 그럴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한테 이런 영화를 통해서 치유의 네. 과정이 될 수도 네네네. 있고, 네네네. 맞아요. 저한테는 어떤 영화, 네. 혹시 어. 지금까지 판단한 저를 네네네. 무슨 영화가 어 필요할까요? 왠지 영화 리플리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네. 넷플릭스에서 그 시리즈로 나온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리플리도 봤고, 아 네네네. 그것도 매우 아 재밌게 봤어요. 네네네네. 예. 왠지 그 지금 패션 스타일이 또 예? 리플리의 누군가, 리플리에서 누군가요? 제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 굉장히 닮고 싶어 했던 주드로요? 네. 주드로 이미지가 또 떠오르기도 아, 해서 감사한데 죄송하고요. 주드로는 약간, 네. 제가 가닿을 수 없는 적이 너무 멋있는 분이어서. 근데 네네. 그때 주드로가 저도 최고의 주드로인 것 음 같습니다. 예. 좀 이게 좀 말이 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니면은 본, 네네네. 요번에 개봉한 더폴 다시 재개봉한 예. 더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그쵸. 영화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3번 아 봤습니다. 예. 진짜요? 예. 맞아. 좀 더 네. 네 분발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비나님께서 저희는 사전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영화를 시나리오도 써보시고, 그리고 제작도 해보셨다고 전 들었어요. 네. 근데 왜 영화 배급 혹은 이 큐레이션을 하고자 하시는지, 사실 영화 하면은 막연하게, 나 영화 만들고 싶어가 먼저였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왜 영화 제작보다는 영화 배급, 큐레이션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은 제가 영화한테 빚진 게 좀 많아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로 영감도 많이 얻었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학에 쓸 자기소개서 주제도 얻었고 음, 또 영화로 위안도 많이 얻어요. 요즘에는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저한테 필요한 아니면 제가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되게 혼자서 위로가 잘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영화한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치유받은 영화들을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 이야기는 제 인생이 그렇게 막 엄청 아직까지는 재밌고 막 스펙타클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엔 물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치유받은 영화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서 영화한테 좀 빚도 갚고 그래서 은혜를 다 갚을 시기가 되면 또 언젠가 제 이야기를 쓰고 싶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전에 제가 여성영화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네. 그때 좀 깨달았거든요. 아직은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게 물론 실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아직은 내 이야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퍼다 나르고 싶다. 좀 더 덕질을 하고 싶었나 봐요. 음, 한 구교환 감독님 아까 얘기도 네. 했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면서 제가 좋았던 것들 같이 공유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 큐레이터 하시면서 네. 실버 극장이라는 것을 또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 거 이렇게 어. 진행도 하고 아 계시고, 네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실버 네. 극장은 인천에 있는 동인천에 있는 좀 네. 인천의 완전 끝자락이거든요. 네. 미림 극장이라는 극장이에요. 이제 네.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곳은 아니고 네. 영상위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곳이거든요. 영상위원회 별별 시네마 프로그램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미림 극장 같은 지역 극장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같이 진행하는 곳인데 미림극장은
또 그 인천의 실버 극장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극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거기 위치한 위치가 동인천이다 보니 어르신분들도 많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을 좀 포착해서 미림극장에서는 옛날 정말 옛날 고전 영화들을 상영하고 또 무료로 상영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분들이 좀 오셔서 쉼터처럼 느끼실 수 있고 음.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이랑 음. 영상위원회랑 의미가 맞아서 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좀 별별 시네마 같은 상영회를 진행할 때 아. 여기 일반 상영회에서 만날 수 없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만나 뵙기도 합니다. 아. 혹시 그런 어떤 GV 과정, 음. 크리에이션 과정에서의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있을 것만 네. 네. 같네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들을 네. 항상 잘 찝어 주셔서 아 네. 그런가요? 네. 저 재밌는 일화 있는 거를 다 어떻게 아시고 그러게요. 알 것만 같아요. 네. 그 미림극장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연령대와 정말 다양한 관객분들이 오세요. 보통 서울 극장에는 다들 또 어떤 GV의 매너를 익히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표현보다는 매너를 더 집중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 좋은 아 질문을 맞아요, 하려고 맞아요. 노력을 맞아요, 하시죠. 맞아요. 예. 저도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그 형식에 또 제한되어 있어서 관객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네. 미림극장에서는 그런 또 어떤 정해진 룰이 없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재밌는 일화는 는 재밌는진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제가 럭키 아파트라는 영화로 GV를 했었어요. 네. 럭키 아파트 그 GV에 굉장히 자유로운 관객분이 한 분 계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음. 보통은 질문을 할 때 네.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데 그분은 상황극을 해 보고 싶으시다. 삼행시를 통해서 상황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고 이게 또 럭키 아파트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유행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노래도 앞에서 한번 불러 주시고 좀 더 뮤지컬처럼 질문을 해 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삼행시 진행할 때도 제가 상황극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앞에 계신 럭키 아파트의 배우분과 상황극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럭키 아파트에서 박가영 배우님이 대리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어떤 직장에서의 대리 음. 역할이었죠. 네. 근데 그 대리의 부장 정도로 포지셔닝을 하시고 제가 이제 부장을 할 테니 "박가영 대리 한번 뭐 누구 대리 한번 삼행시를 할 테니 운을 읊어 보세요." 하고 어. 어쩌고 저쩌고 파 어쩌고 저쩌고 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삼행시를 좀 지어 주시면서 네. 본인의 소감을 전달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 제가 처음 본 신선한 형식이었거든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 네네. 네. 끼가 넘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무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네. 부분은 관객분에게 다시 좀 주의를 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일화를 통해서 이 되게 자유로운 끼를 가지신 관객분도 영화 음. 못지않게 자유로우신데 이런 자유로움을 한번 미림극장에서만큼은 다들 표현을 하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좋다. 예.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하나의 퍼포먼스 맞아요. 같고 네. 제가 GV 인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네. 인제 영화를 보고 나서 네네네. 영화제에서 네. GV를 한다고 하면 저는 몰래 도망 아 나가거든요. 진짜요? 예. 안 좋아하시겠죠, 저 같은 사람.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인제 저도 네네네.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맨 앞자리였어요. 아 근데 도망을 못 가겠는 힘들죠.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또 취향인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바로 안타깝네요. 앞에 감독님, GV 하시는 분들, 배우님들 앉으셨는데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꽤나 그 GV가 오래 길게 진행이 네. 돼서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오랜만에 GV를 듣게 됐는데 또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음. 속사정들 그리고 음음.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좀 네. 정리되는 게 있어서 '아 GV도 들으면 좋구나.'라는 어어. 생각을 하면서
나도 질문을 해볼까 하다가 네네네. 아니다. 아, 참자. 아쉽네요. 예, 이러고. 예. 그러면 우성님도 영화를 찍고 싶은 꿈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언젠가 GV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형식의 질문을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 저 GV 한 썰은 네. 있어요. 아, 제가 진짜요? 예전에 네네. 영화를 한 편 찍고 네, 네,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네. GV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관객들이 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음. 아, 이 영화의 이 포인트는 어떤 지점인가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혹은 이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들으면서 저 이야기 좋은데 제가 그거였고요. 거기 앞에서 저는 계속해서 아, 네네. 거짓을 이야기한 의미를, 거죠. 아, 근데 물론 제가 아예 네네.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이 결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 맞고요. 네네. 그리고 그게 영상이 있어요. 저한테 아, GV 진짜요? 영상이. 네네. 그래서 이 참조 영상으로 달아주시죠. 그럼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네. 같이 했던 영화에 음, 같이 찍었던 친구 네네. 배우 친구랑 같이 보면서 낄낄낄대며 웃었던 썰이 있습니다. 관객분이 그래도 좋은 의미를 얻어 가셨다면 그것만으로 큰 의미이지 않을까. 그쵸. 이게 모든 작품이 네, 그렇듯이 내 맞아요. 손을 벗어나면은 의미는 네. 거기서 재생산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는 것 같아요. 큐레이션으로 네. 다시 돌아올게요. 네네. 큐레이터. 뭔가를 모으는 일. 네. 큐레이터는 또 다른 말로 디깅, 뭔가 음, 채굴하고 파내는 일일 수도 네네. 있고요. 그러면 이걸 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봐야 되고, 우리가 땅을 파듯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다른 종류의 땅들을 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진 않으신지, 그리고 이 과정을 음, 어떻게 수행해 나가시는지, 음, 뭔가 너가 여기서 이 땅을 파가 아니라 어디든 파봐. 그리고 거기서 주제를 선정해봐. 그리고 음, 어떤 영화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음. 어떤 과정으로 큐레이션을 하는지. 네. 저는 일단 생각보다 많은 편수의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 네. 시네필 분들만큼 3,000편, 5,000편 이렇게까지 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제 고해성사이기도 합니다. 음, 저는 베이스가 관객이잖아요. 영화 큐레이터의 베이스가 참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영화 평론가도 또 영화 제작자도 아닌 관객 베이스의 영화 큐레이터다 보니까 관객으로 정말 다른 분들이 다들 보시는 그런 평범한 방식으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저도 좀 취향에 따라서 많이 영화를 봤었던 것 같고요. 저는 대신에 좀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전엔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꽂히면 네. 단편 영화 너무 신선하다라고 생각하면 단편 영화를 주구장창 봤었고, 예술 영화, 뭐 혹은 프랑스 영화 굉장히 신선하다 하면 프랑스 영화들을 많이 봤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제 취향을 파듯이 꼭 어떤 일적으로는 아니고 취향껏 보곤 했었는데요. 네. 음, 그런 후에 영화를 볼 때는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를 얻고 싶으면 감정에 초점 맞춰서 좀 봤던 것 같고, 네. 일을 할 때는 영화의 제작진들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네. 대해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봤었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를 보다 보면 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왜 이 스토리텔링 방식을 써야만 했고, 왜 이 미장센이나 이런 연출 방식을 써야만 했는지 음, 같이 좀 딸려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요번에 영화 서브스턴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너무 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 영화를 만약에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력한 편이죠, 이 엄청 영화는. 강력한 편이죠. 네, 네. 외모 강박에 대한 문제였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러면 이 영화의 GV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관객 베이스니까 또 관객으로서 묻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을 해요. 관객으로서 이건 왜 이렇게까지 익스트림 클로즈업 혹은 어, 강조된 사운드를 썼을까? 어, 감독님한테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네. 왜 노란 코트를 입어야만 했을까? 왜 해피엔딩이 아닌 또 다른 엔딩을 구상을 하셨을까? 요런 질문들을 관객으로서 생각을 좀 음, 하고 제가 네. 만약에 혼자 진행하는 영화 해설 같은 걸 한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객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외에 또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나 관점들을 끌고 와 보려고 생각을 음, 하면서 봐요. 네.
서브스턴스라고 한다면 저는 현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현실의 우리와 왜 서브스턴스가 음. 다르지 않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네. 평론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큐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런 메시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는 네. 과정이, 물론 영화를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지만, 약간의 평론가와 접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평론을 할 때와 어떤 큐레이션 할 때 영화를 보는 게 뭐가 다를까요? 저도 막 음. 떠오르진 않아서, 근데 네. 막연하게만 이렇게 떠올라서 뭐가 다를까요? 다르면서도 네, 같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말씀대로.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로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음, 영화 평론가는 좀 더 공인된 시선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제시해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학교면 선생님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영화 큐레이터는 그 중간에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선생님과 이제 학생 간의 간극? 좀 공부 잘한, 제가 물론 영화를 잘 본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거에 체육을 잘한다 이러면, 다른 체육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도와서 음, 이렇게 조금 멘토처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곤 하잖아요. 음. 그런 느낌으로 영화 큐레이터는 어떤 시선을 딱 제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관객분들의 시선을 좀 넓혀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비유가 되게 이해가 제가 확 되게 잘 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소- 열심히 아,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서브스턴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네네네, 서브스턴스를 너무 재밌게 봤고, 네네, 여러 가지 뭐 번역 방법, 뭐 혹은 여러 가지 영화 읽기 방법이 있을 텐데, 네, 너무나 그게 눈에 보이는 대주제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내 안에 있는 타자성 문제? 네, 나는 또 다른 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도 너무 재밌겠다. 할 이야기가 네,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네네,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 뭔가 영화를 이렇게 리뷰해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영화를 봤어? 나는 이렇게 영화를 봤어. 라는 게 되게 재밌을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서브스턴스는 저한테 너무나 재밌는 영화였다. 네, 예. 뭐 취향이 100이면 100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지만 너무나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 갑자기 네. 궁금한 게 아, 있어요. 네네. 비나님, 만약에 저희가 네. 영화 리뷰를 하게 된다면, 아니, 네. 영화 리뷰 채널을 만약에 네네네. 만들고자 한다면, 네네네. 함께 해줄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아, 네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 제가 사실 중간중간에 다른 네네. 인터뷰 때는 끼어들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아니, 그게 뭔가 이게 제가 한다가도 그래 나는 조용히 있어야겠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다 이러고 있었고 이게 좀 근데 말 네네. 너무 잘하시니까 수다쟁이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든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누군가 관객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약 넌지시 저 도망 물어볼게요. 못 가게 이렇게 어,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이요. 이건 농담이고요. 아, 예,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지금 저도 그렇고 네네네네. 이전에도 약간 비나님하고 음, 이야기했을 때 네. 되게 말씀을 잘하셔서 하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었어요. 예.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또 음. 정말 영광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도 영화 리뷰라고 하면 주변에서 영화 큐레이터라는 일을 하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지만 제가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어떤 거 할까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 아직 제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는 싶고 주제는 있지만 같이 협업할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여기 있었어요. 앞에 있어요. 예. 근데 또 궁금한 아, 게 네네.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건지 네.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배급 같은 것도 하고 싶으신 건지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동공이 잠깐 엄청 흔들렸네요. 아, 영화 큐레이터는 저는 정말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일이긴 해요. 네. 정말 평생 제가 음, 할 수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꼭 이렇게 공인된 장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화 상영을 열지 않아도 네.
하다못해 저는 친구들한테 이 영화 진짜 좋다. 같이 보자. 이런 부분들도 다 영화 큐레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심지어 저희 회사 동료분 그 집들이에서 영화 막 상영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상영하고 해설해 드리고 요런 정말 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피셜하지 않은 것들도 저는 다 큐레이션의 일부분이고 그것들도 다 관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제가 지금처럼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를 하지 않아도 혹은 뭐 넷플 연가나 영화 모임을 열지 않아도 저는 어디에서나 정말 언제 어디에서나 음. 모든 분들과 영화를 보는 그런 큐레이션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근데 아 멋지십니다. 근데 그 회사원 분들도 네. 동료분들도 괜찮다고 하셨나요? 네네네. 되게 어. 응원해 주시고 제가 막 "잘생긴 배우님 오늘 만나러 간다." 하면 막 너무 부러워해 주시고 아. 되게 이렇게 반응도 많이 해 주시는 편이에요. 어. 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아 나 이거 너무 영화 재밌게 봤어.' 네. 혹은 뭐 우리가 좋은 작품을 보거나 미술 네네네. 작품,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아 이게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 좋아.'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타인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내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야. 혹은 '내가 이 크리에이션 했어. 영화를 봐 봐.' 하는 게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네네네. 느꼈으니까 너희들도 공유하자. 네. 예 공유하자.' 이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를 네. 너무 좋아하니까 네네. 가장 무섭게 봤던 공포 영화가 있는지, 어떤 영화인지. 영화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 영화, 호러 영화 요런 부분들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Don't Look Up 그리고 네.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 같은 콘텐츠들이 정말 저는 음. 현실적으로 너무 무섭다. 이거는 닥쳐올 미래 같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현실에 맞닿아 있는 디스토피아 영화를 볼 때 가장 무섭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포 영화보다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공포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네. 진짜 공포를 맛보고 싶다면 이어즈 앤 이어즈 혹은 돈룩업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 이어즈 앤 이어즈를 보고 네네. 너무 좋아서 너무 네네. 재밌어서 그게 한 저 2년 전에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좀 사실 됐죠. 더 네네. 됐나요? 아니 뭐 더 됐던 것 예 같긴 제가 합니다. 되게 그 네. 나오자마자 몇 개월 네네네. 안에 봤었는데 네. 사실 다 벌어졌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성지순례 해야 될 정도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가서 보세요. 지금 네. 벌어진 일을 그 맞아요. 전에 미리 예상을 하고 다 벌어져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니까. 맞습니다. 그 영화, 네. 그 드라마가 우리의 네. 미래를, 저희 이제 그 USB 같은 어떤 저장 매체에 우리 기억을 넣어서 거기 그 네네네. 세계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거기서의 어떤 주인공의 딸이었나요? 네 가 맞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무서운 미래인 것 같아요. 되게 진보된 기술이지만 네. 'AI가 우리를 위협할까?' 이런 질문들처럼 음.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 봐 제가 더 자세하게 아, 말은 저는, 안 하고 있지만 네. 네네. 그러게요. 아, 너무 했던 영화 혹은 드라마 두 개를 이야기하셔서 네. 너무 재밌네요. 역시 저랑 예,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왓챠피디아 선호도 한 그 매칭 그거 해 주잖아요. 아, 왓챠PD랑 매칭도 있나요? 그 얼마나 취향이 비슷한지 이렇게 분석해 주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소개팅하러 갔어. 그럼 "너 왓챠PD야. 너 보여줘." 해 아. 가지고 80% 아 90% 맞으면 아 그럼 가자. 왜냐면 영화라는 거는 개인의 그쵸. 취향이나 맞아요. 개인이 과장만에 담긴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재밌네요. 그 네. 여러분들 누군가 소개팅하실 때 왓챠PD야 매칭 한번 해 보세요. 도망가실지도 몰라요. 예전에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돌기도 했었거든요. 영화 뭐 소개팅하거나 할 때 뭐 남성분한테 혹은 여성분한테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 물어봐라." 근데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라라랜드 막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면은 "아닌 거다." 막 이런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곤 아, 저 그거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 압니다. 예. 네. 그래서 왓챠피디아보단 좀 더 마일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 사상 검증 같은 느낌으로 막 돌았었어요. 물론 또 저는 그런 걸 그런 증명할 영화가 수는 또 뭐 있나요? 없지만. 라라랜드 말고? 어바웃 타임 정말 명작들인데 명작들이지만
그 시네필드 아, 연애를 하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어, 갑자기. 그러게요. 저도 인터넷상에서 봤던 이야기라서 실제로 어떠실지는. 나중에 시네필을 한번 초대를 해서 약간 되게 예, 물어볼게요, 제가. 영화인들에 대해서 영화인들 네, 인터뷰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비나님께서 사전 인터뷰할 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딱 꽂히는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되게 한정적 그리고 음, 어떤 그런 가림막을 치는 그리고 되게 폐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일단? 네, 네, 근데 맞아요.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저도 네,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네, 영화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 표현일 수 있겠다. 영화를 좋아하고 음, 누구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화인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나님이 저희가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혹은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인터뷰를 그냥 영화란 산업 안에 있는 어떤 그 한정을 할까요? 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음, 시선들도 담아볼까요? 그냥 고민이 됩니다. 저는 네. 관객 베이스의 영화 큐레이터로서 네. 또 그런 말씀을 주제 넘게 드리기도 했지만, 네. 아무래도 저는 제 주변에 또 직장도 영화와 관계가 없는 곳을 다니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 영화인이 아닌 친구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영화인이라는 말 혹은 영화계, 음. 영화 방금처럼 뭐 어바웃 타임, 음. 뭐 음. 장르 코다르 막 이런 거에 음. 대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마블을 좋아하면 영화인이 될 수 없나? 뭐 이런 고민을 갖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모든 걸 포괄해 음. 주시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뭐 많은 관객분들은 아니지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시네필 관객분 한 음. 분 정도는 인터뷰를 해 봐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고하겠습니다. 들어요. 네. 꼭 영화 산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분? 그런 분, 막, 왓챠피디아에 영화 5천 편 이상 보신 분들 모집을 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면 또 다른 색다른 시각, 또 영화 산업에 대한 오히려 또 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선도 같이 던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네네네. 영화를 찍고자 하고 꿈꾸는 사람인데 나도 영화인이라고 나도 부르기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네. 저도 사람으로서 그냥 네네네.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도. 그래서 영화 네네네. 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건데 네. 단순히 어떻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영화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좀 더 나아가서 각 장르에 있는 분들도 좀 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미술 오. 하시는 분들이 보는 영화, 뭐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보는 재밌겠네요. 영화 네네. 이런 게 되게 시선이 또 색깔이 네네. 짙으면 또 재미난 게 생기니까 맞아요. 음. 네. 그럴 때 음. 비나님도 와주셔서 함께해도 너무나 좋을 것 네. 같고요. 네네. 네. 근데 좀 그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영화 보는 취향이 너무나 달라요, 음. 친구가. 이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음. 아까 뭐 어떤 영화를 보고 네. 그 영화는 쓰레기야, 혹은 아 이건 내 인생 영화야라고 음. 했을 때 그 벌시스 되는 게 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아. 세를 이해시키지? 근데 이건 단순 영화의 문제가 네. 아니라 네네네. 예술이란 장르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이 담겨 음. 있는 취향, 그 주관이 담겨 있는 예술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이 이야기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음. 만날 수 있는지가 음. 궁금해요. 저는 우선 접점을 왜 찾아야만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제가 접점을 약간 또 편협한 생각으로 접점을 찾아야 또 된다고 나쁜 사람을 또. 만들어 버렸네. 왜 우리가 취향을 맞춰야 될까? 한번 음, 이야기를 해보고 네. 플러스로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왜 이 음, 영화를 좋아하게 됐을까? 내가 뭐 혹은 어떤 분이 뭐 액션 영화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뭐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예를 들면 제 친구는 제가 영화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토마토가 지구를 침략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아니, 뭔지 알아요. 보진 않는데 뭔지는 알아요, 그거. 저는 그 영화의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렇다면 얘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할까? 이 친구 유머를 찾고 싶은 걸까? 이걸 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재미를 느끼는 걸까?를 음, 한번 꼭 GV 하듯이 크로스해서 봐보고 이야기도 GV처럼 한번 해보면서 이해를 노력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음, 제 개인으로서는 그 사람의 취향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너무나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겠네요. 어쩌면. 그러니까 네. 비나님은 되게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이 시선으로 좋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을 아, 저의 시선으로 아니, 판단하는 것 같고요. 아니에요. 약간 음, 악당도 요즘에는 사연을 그려주잖아요, 영화에서. 왜 네,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아, 왜 이 친구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큐레이팅하는 어떤 큐레이션이란 일의 본질처럼 음, 네. 네. 뭔가 생각이 좀 많아진 것 추상적이긴 같아요. 해요. 어, 그렇지만 근데 근데 또 이렇게 저희가 했던 이 네. 과정들의 이야기를 네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네.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도 배우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우성님도 궁금해요. 이렇게 뭔가요? 벌시스 되는 영화 취향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 근데 그 되게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예. 낭만적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은 어떻게든 나의 뭔가 맞추려고 음.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혹은 네네네네. 나의 시선을 정확히 네. 이야기할 텐데 사랑이 뭐 퍼센티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음. 덜 사랑하게 된다면 덜 사랑한다면? 그래 너는 너의 영화를 봐. 난 나의 영화를 볼게. 화이팅. 이렇게 하겠죠. 네네. 왓챠피디아의 점 매치도는 0%가 될 것이고 각자의 길을 가겠죠. 네네네네. 재밌네요, 그것도.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나님 뭐 본인 홍보 같은 것도 좀 뭐 네네네.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저기 네. 카메라 보셔도 아, 되고. 네네네. 우선 제가 이번 해 2025년에도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정확히 어떤 도서관 혹은 어떤 극장에서 또 큐레이터 활동을 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별별 시네마는 2025년의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 도서관과 미림 극장을 비롯한 지역 극장에서 다양성 영화 상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인천 영상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별별 시네마 인스타그램 계정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제 소식 그리고 다른 큐레이터 분들도 계세요. 다른 큐레이터 분들의 소식까지 올라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큐레이팅을 하는지 오늘은 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관객분들이 와닿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제가 끝인사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프랑스와 트리포가 예전에 영화를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거,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비평 같은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되는 것, 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어,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 두 번째, 거기서 2-1번으로 영화 큐레이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좀 첨언을 하고 싶어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꼭 굳이 저처럼 어떤 위원회 혹은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영화 큐레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영화 큐레이터가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변인들에게 내가 본 영화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 영화를 소개하는 일로 좀 같이 영화를 사랑해 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같은 동료 영화 큐레이터 분들이 많아지면 또 더 재밌는 이런 큐레이팅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한마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네.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네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는 네. 여기까지 해야 할 것 네. 같아서 아쉬워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서 네. 우성님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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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봬요. 네.
네. 안녕.